의단하는 마라톤 연습병입니다. 자, 오늘은 보다시피 여기 러닝머신에서 제가 여러분들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러닝머신에서 제가 예전에 20 넣고 하프 마라톤 1시간 3분까지 뛰어봤습니다. 러닝머신은 모더가 다 틀립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1시간 3분에 뛸 수 있는 실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을 뛰는 요령을 제가 압니다. 제가 뛰는 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습부터 하고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왔는데, 자,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뛸 때는 이 전방을 주시하고 러닝머신은 로드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뛰시고 무릎이 스치면서 여기서 자세가 내가 바른 자세로 뛰고 있는지 이 동작을 보시면 됩니다. 팔 동작이 이 옆구리까지 이렇게 오면서 전체 뛸 때 이렇게 뛰고 속도를 좀 올렸을 때는 결국은 여기 답이 있습니다. 무릎을 상체를 들고 무릎을 높이 들어주면 러닝머신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20 놓고 하프 마라톤을 뛴 이유는 이 러닝머신의 기계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서 내가 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동작. 자, 빠르게 뛰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팔 동작이 아까보다 이렇게 뿌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체를 약간 세워주고 그런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속도를 높여줄 경우에는 자세가 달라지고 결국은 고속 보폭 차이입니다. 저는 20 높여도 한 시간을 뛸 수 있습니다. 자, 발만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가까이 와서. 자, 착지를 잘 보세요. 착지를. 여기서 욕심을 내려면 제가 기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25를 놓고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냐면은 상체를 들고 무릎을 높이 들면 러닝머신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방법만 활용하면 그만 뛸 수 있습니다. 자, 팔이 몸에서 돌고 옆구리까지 하면서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마라톤은 리듬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반을 보면서 자기의 자세를 보면서 내 상체의 기울어진 올라감을 잘 보면서 상체의 리듬을 잘 활용하시는 게 러닝머신을 뛰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을 준비하시고 러닝머신 제가 이런 요령을 다시 한번 이론경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무릎 높이만큼 올라가는 게 로드를 뛰는 거하고 러닝머신 뛰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러닝머신을 뛸 때는 조금 내가 평소보다 내가 시속 16밖에 못 뛴다 하면 17, 18, 시속 2km를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로드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미는 막 나가야죠. 근데 런닝머신은 아니에요. 발만 들어주면 자기가 돌아가요. 제가 시속 20 넣고 하프를 1시간 3분 15초에 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령이 있는 거예요. 왜? 기계가 돌아가니까 결국은 제가 원래는 앞으로 3도가 기울어지는 이 자세가 마라톤 자세, 기본 자세인데 이 자세가 아니고 이 자세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높아집니다. 무릎이 높아지게 되면은 기계가 운동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능력치보다 제가 시속 18km로 1시간을 뛸 수 있는 실력이라면 시속 20km로 1시간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km를 더 먹는 방법이 이 상체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하느냐 뒤로 빼느냐 그 차이. 결국은 런닝머신을 이용해서 인터벌 지속주 뭐 조깅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런닝머신은 너무 자주 이용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씨가 좋을 때 사용하지 여기에 자주 이용하시게 되면 전자파도 많고 결국은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하고 여기 런닝머신을 쓰실 경우에는 꼭 쿠션 하나 신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좋은 신발을 한번 신어봤는데 어차피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신었는데 런닝머신에서 제가 한참 전에 하프 1시간 제가 7분 8분 뛸 때 시속 20을 놓고 1시간 3분을 뛴 이유가 실제 제 능력은 시속 18.5 정도로 하프를 뛸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20을 놓고 뛰었어요. 그 왜 가능했냐? 바로 이 런닝머신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런닝머신을 이용해서 운동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특징을 알고 내가 좀 더 후반에 속도를 좀 올리고 싶다 싶을 때는 몸의 상태를 약간 더 들어주고 무릎을 좀 더 높이 들고 팔 동작을 이 옆구리 제공선에서 노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2, 3cm만 뒤로 들어가면은 3cm 뒤로 가다면 복폭이 6cm가 커지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걸리니까 팔 동작과 그리고 무릎을 높이 올리려면 팔 자세가 이게 일자 90도가 아닌 70도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무릎 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하이피치로 속도를 자기 능력치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런닝머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닝머신이 보시다시피 좀 오래돼서 소음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속 16km가 최대치라서 더 빠른 달리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하고요. 일단은 이 런닝머신을 이용한 달리기가 제 생각에는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눈이 오는 날, 또 운동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날에 실내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데 매일 주 훈련을 런닝머신을 이용해서 뛴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걷기부터 파워워킹으로 차츰 속도를 올리면서 운동을 이어가는 게 이 유산소 운동에서 상당히 살 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걷기와 뛰기의 차이는 걷기는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거고 달리기는 중간발 내지는 앞발이 먼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힐킥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빠른 달리기로 가려면은 주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즘 뒤꿈치가 먼저 닿는 주법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걷기는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그게 걷기고, 달리기는 중족이나 전족부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실어주면서 달리는 게 좋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의 차이는 무게 중심의 이동과 착지의 차이에서 달라진다. 달릴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발이,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 중심으로 해서 무릎보다 발이 이렇게 격렬하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무릎 쪽에서 킥이 이루어져야지 내 체중을 실어서 도약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 기준에서 발을 앞으로 쭉 전족부를 발을 뺍니다. 그러면 결국은 뒤꿈치가 먼저 잡고 충격이 가면서 동작이 오히려 매끄럽지가 않고 한번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빠를 것 같지만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결국은 빠른 달리기나 오래 달리기를 지속하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주법입니다. 결국은 충격이 많이 가죠. 뒤꿈치로 줄넘기 하듯이 한번 뛰어보세요. 10번만 뛰어보십시오. 허리가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울렁울렁거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넘기를 어떻게 합니까? 꿈치로 뛰죠.
바로 앞꿈치로 뛰는 거예요. 착지는 중간발 내지 앞꿈치로 뛰어. 제가 딱 제 말 듣고 지금 딱 뒤꿈치로 10번 떼어보시고 앞꿈치로 10번 떼어보십시오. 왜 제가 전족부 착지를 해야 되는지 늘상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보호하시려면은 충격을 줄이는 주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 하중이 실리는, 특히 내리막 달리기를 할 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절대로 포장도로에서 내리막 달리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부상이 오니까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 여러분들 전족부 착지나 중간부 착지로 자꾸 운동의 트렌드를 연결해가는, 변화해가는 그런 깨어있는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후반은 속도감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초반에 빠르다가 후반에 늦추는 그런 의미보다도 점점 심장과 근육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 솔직히 러닝머신은 상당히 쉽죠. 로드 달리기하고 러닝머신하고 차이가 뭐냐면, 로드에서는 정말 베테랑이 돼서 내가 페이스를 보면서 올려야 되지만은, 러닝머신에서는 기계예요. 내가 0.1, 0.2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뛸 수 있는, 왜 기계가 알아서 운동을 해주니까 저는 거기에 맞게 자신은 속도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러닝머신 달리기가 로드 달리기보다 좋은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주법을 러닝머신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라톤은 힘을 빼고 깔아뛰는 경제주법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제일 먼저 저도 운동 배울 때 힘을 빼라, 깔아뛰어라.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뛰어야지 잘 뛸 수 있구나, 그걸 배워갔는데, 누가 요즘은 코칭 해주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문화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기도 편하고, 주변에 자신이 뛰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의견을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데 좀 어드바이스 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스승이 필요하고 그 자신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 코스는 마라톤과 차이는 크게 없지만은 제가 굳이 그 점을 찾아본다 하면은 무릎과 팔 각도를 옆에서 속도감 있는 달리기를 이어간다는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풀코스 마라톤이나 조깅 같은 경우는 팔 각도가 보통 90도 정도 L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단축 코스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에 속도감 있게 뛰어야 되고, 단축 코스나 아니면 5km 달리기라든가 중거리 달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차이가 뭐냐면은 차의 기어 변수 가듯이 팔 동작의 변화로 무릎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팔 각도가 그러니까 90도가 아닌 80도, 나아가서는 70도까지 그 5도가 상당히 큰 변화를 줍니다. 그게 팔 각도가 이 L자를 유지하는 것이, 이 L자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70도까지, 60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7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20도의 변화가 바로 단축 코스와 중거리 달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 각도에 따라서 무릎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 자, 자동차로 치면 기어가 달라진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밑줄을 쫙 끄시고 머리에 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거리 달리기일수록 결국은 뭡니까? 뒤꿈치가 거의 안 닿습니다. 뒤꿈치가, 중거리 달리기나 단거리 달리기는 뒤꿈치가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만큼 추진력을 빨리 얻고 빨리 지면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뒤꿈치가 닿지 않는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전력 질주하는데 뒤꿈치가 어떻게 닿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긴 거리를 뛸 때는 지면에 발이 닿아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뒤꿈치도 살짝 타고 갑니다. 앞꿈치만 뛰는 게 아니에요. 앞꿈치 중간발 착지를 하더라도
뒤꿈치가 살짝 닿습니다. 안 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단축 코스나 중거리 달리기, 단거리 코스로 갈수록 뒤꿈치가 닿는 빈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슬로우 모션까지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저 매니저님하고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영상 편집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으면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주변에서 슬로우 모션까지 다 넣었으니까 촬영도 한참 걸렸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게 좀 애석합니다, 솔직히. 애석한데 제가 그걸 혼자 또 편집해가지고 작업해가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저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분명한 거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슬로우 모션까지 보여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기계 소음도 많이 나고 제가 생각했는 부분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석근이가 옛날에 러닝머신이 시속 20이지만 그게 20짜리는 아닐 것 같아요. 20 놓고 하프 마라톤을 1시간 3분 15초에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성공한 적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20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실력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로드 달리기가 가장 거리가 정확하고 자기 기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트랙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죠. 근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모다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민시계가 인식하는 것처럼 차이가 있듯이 러닝머신도 기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러닝머신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운동하시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결국은 자세와 자신의 사점 극복하는 능력치, 결국은 이 상체의 움직임, 팔 각도, 그게 다 무릎 각도로 연결되면서 도약력을 키우고 마라톤 기록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러닝머신 달리기로 자신의 자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